자, 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점짜리. 원래 고기압은 자, 여기 보면 정체성 고기압이 나오는데, 자, 정체성 고기압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근데 이와 대비된 건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은 배웠지. 자, 이동성 고기압은 언제 발달합니까? 봄과 가을, 지금. 자, 이동성 고기압 어떻게 발달하지?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자,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강하다가 봄이 되면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시베리아 고기압 가장자리, 끝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역시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고기압을 띄고 있겠지? 근데 이게 편서풍을 타고 작은 고기압들이 계속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는 거잖아. 이걸 이동성 고기압이라지. 근데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압. 그래서 이 이동성 고기압, 작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고기압은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흐리잖아. 그래서 맑은 날과 흐린 날 계속 반복되는 거지. 오늘도 흐리잖아. 됐나? 내일과 모레 또 비 온다 그러지? 그래서 흐림과 밝음이 계속 반복되잖아. 여러분 겨울에 그런 거 느꼈습니까?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맑고 계속 그래 안 그랬잖아. 됐나? 그래서 날씨 변화 심한 게 바로 봄과 가을의 특징이잖아. 됐나? 근데 이와 대비되는 게 정체성 고기압.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거대한 고기압들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됩니까? 자, 근데 두 개가 키 큰과 키 낮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 갈게. 자,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자, 기압이란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잖아. 올라갈수록 내 아래쪽에 있는 내 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나를 눌러 안 눌러? 자, 봐봐. 자, 사람이 지상에 서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가 이 사람 다 누르겠지?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갔어, 상공에. 이 사람 바닥 아래, 이 사람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이 사람 눌러 안 눌러? 안 누르죠. 이 사람의 위에 있는 공기만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압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낮아지는 거지. 맞나? 그래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상의 기압이 거의 1000헥토파스칼 정도야. 원래 1013인데 1000 정도라서 올라갈수록 계속 기압이 작아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등압선의 분포 보게 되면 고기압은 위로 볼록합니다. 자, 왜냐면 봐. 자, 이 가운데 지역은 이 1000보다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100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올라가서 기압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랬잖아. 1000보다 큰 거지? 근데 양쪽은 1000이 될 거잖아. 이 지역은 1000보다 큰 거지. 자, 기압이란 건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만 따지는 거야. 이 1000보다 이상. 고기압 됐습니까? 자, 위쪽 볼게. 자, 위로 올라갔어. 위에 올라갔더니 이거 600선이잖아, 맞지? 근데 양쪽은 얼마야? 양쪽은 400이죠? 여기는 얼마? 600 정도지? 그럼 주변보다 높으니까 고기압 되겠지. 됐나? 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 차이 볼게. 자, 왼쪽. 자, 오른쪽 볼게. 오른쪽 보게 되면 역시 여기 1000이니까 주변보다 이 1000선 아래쪽이니까 고기압 되겠지? 자, 위로 올라갔어. 같은 높이. 비슷한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400선이죠? 자, 주변 400이야. 근데 이 지역은 400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그러면 40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저기압이지. 됐나? 그러면 고기압의 높이라는 건, 키라는 건 고기압이 되어 있는 지역까지 쭉 연결한 걸 이거 고기압의 키라 그래. 자, 얘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도 계속 다 고기압이잖아, 맞지? 왼쪽은 다 고기압 다 고기압이잖아. 맞나? 키가 큰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저기압 돼버리지. 주변에 비해서 오히려 기압이 낮지. 그러면 고기압을 유지하는 곳은 이 공기를 받기는 여기까지만 고기압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얘를 키 큰 고기압, 얘를 키 작은, 키 낮은 고기압이라고 그래요. 됩니까? 그래서 키 큰과 키 작은, 키 낮은 고기압이라고 칭한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들은 생성 원인이 다릅니다. 이 키 큰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대기 대순환이라는 거야. 아까 키 큰 고기압 이거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정체성 고기압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 주변에는 정체성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지? 이거는 바로 키 큰 고기압은 이거 북태평양 고기압이야. 바로 대기 대순환이라는 거야.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곳이 얼마였지? 위도 얼마? 대기 대순환, 고기압. 위도 30도와 90도 부근이잖아. 바로 여기는 30도 부근. 아열대 고기압. 됩니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기압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여기는 한랭에서. 땅이 차가워서. 지표가 냉각되면 공기가 무거워질 거니까 고기압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표 냉각에 의한 겁니다. 지표 냉각에 의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키 작은 고기압을 한랭 고기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지표 냉각에 의한 거니까. 그러면 키 큰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아까 아열대 30도 부근이잖아, 맞지? 그럼 저기보다는 저위도니까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이와 대비돼서 얘를 한랭 고기압을 한다면 얘를 뭐라 할까? 온난 고기압을 합니다.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같은 말. 따뜻함에 팽창할 거잖아, 맞지?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온난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 다 같은 말이지. 키 큰, 그리고 생성 원인에 따른 것, 그리고 대표적인 예. 됐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개 고기압이 있는데 가가 키가 크고 나가 키가 작은 거잖아, 맞지? 그럼 가는 무슨 고기압? 시베리아야, 그래, 온난 고기압. 또 시베리아입니까? 북태평양입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되는 거지? 나는 시베리아 고기압 되겠죠? 키 작은 한랭 고기압 됐습니까? 자, 갈게. 자, 1000헥토파스칼 등압면 고도는 가가 나 모두 고기압 중심 주변보다 높다. 자, 원래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하는 것은 지표 부근이야. 그러면 가나 나나 둘 다 지표 부근에서는 둘 다 고기압이잖아, 맞지? 그래서 등압선 자체가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지. 됐지? 자,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하는 건 지표 부근이야. 자, 고기압 중심에서 기온은 나가 가보다 높다. 자, 이게 온난인지 한랭인지 구분하라. 그 말이죠. 누가 온난입니까? 가가 되겠죠? 나는 지표 냉각에 의해서 된 것, 맞지? 한랭입니다. 자, 나는 한랭 고기압. 됐습니까? 그 답은 3번. 자, 4번. 자, 온대저기압 발생 과정 나와 있는데, 자, 온대저기압은, 자, 보게 되면, 정체전선, 온난, 한랭전선, 주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가? 참고로 여러분들, 편서풍에서 이동하는 것은 뭐지?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놈이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됐단 말은 앞에는 온난전선, 뒤에는 한랭전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전에는 공기가 위아래가 서로 대치되고 서로 밀고 있는 상황 정체전선이었잖아? 참고로 이동하는 건 아니었죠? 이놈의 파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아니온은 누가 됩니까? 이 정체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온대저기압이니까 현재 아닌 것은 정체전선 될 거고. 자, 구름이 주로 전선의 앞쪽에 있는 것. 전선 앞쪽에 있는 건 무슨 전선? 온난. 그럼 얘가 C가 온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B가 한랭 될 겁니다. 자, A는 주로 한대 전선대. 참고로 한대 전선대 위도 60도 부근이지? 이거 그래서 여기가 정체전선 만드는 거 맞죠? 한 번 더 확인하면 위도 60도 부근은 60도 위쪽에는 무슨 바람? 60도 위에는 무슨 바람? 그래, 찬바람인데 풍향이 뭐였지? 어떤 바람의 종류가 뭐였죠? 자, 극동풍이었지? 아래쪽은 편서풍이었지? 그래,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정체전선이잖아. 맞나? 그래서 우리가 한대 전선대란 말 썼지? 자, B가 통과한 후에 기온은 대체로 높아진다. B,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 전선을 통과한 이후에는 찬 공기가 덮고 있을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자, C의 전선면 부근에 주로 층운형 그럼 C, 온난전선. 위쪽은 층운형. 맞죠? 됐나? 자, 넘어갈게. 11번. 자, 북반구 중위도 북상하는 태풍의 단면 나와 있고, 자, 나는 내후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가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네오란 게 뭐지? 네오란 것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말할 거잖아, 맞지? 맞나? 여러분들 태풍이 일어났을 때 천둥, 번개, 소나기 내립니까? 안 겪어봤어? 다 일어나잖아, 맞지? 강한 상승기류 다 만들어지잖아? 자, 해수면 측정 기압. 자, 기압은 A가 B보다 낮다. A가 B. 참고로 여러분 기압 어떻게 되죠? 기압의 분포. 자, 태풍은 열대 저기압으로서 중심부가 기압이 가장 낮지. 그래서 중심부로 가서 기압이 쭉 떨어지잖아. 기억나나? 자, 이런 거 봤죠? 기압 쭉 떨어지는 것. 근데 바람은 가운데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강해지지만 가운데 부분에서 뚝 떨어지지. 조심해야 되지. 풍속은 그렇게 변하지만 기압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됐나? 그러면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은 거죠? 자, C에서 풍속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크게 나타난다. C에서 풍속. 자, C에서 풍속. 자, C는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 위험 안전. 위험 반응. 위험 반응은 왜 바람이 셉니까? 태풍 자체의 바람과 바람의 방향과 이동방이 동일했기 때문이지. 자, 또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타골풍, 그 지역에 불고 있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무역풍이나 또는 편서풍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지. 됐나? 근데 이동 방향은 무역풍과 편서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라 그랬지. 됐나? 그래서 C는 빠를수록 이동 속도 이게 더해지는 거니까 맞겠죠? 봐. 내가 앞으로 가면서 주먹을 뻗을 건데 빠르게 가면서 뻗는 게 더 아프겠죠? 그걸 말하는 거잖아. 됐지? 자, 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자, 태풍이 우리나라 지난 동안 어느 지역에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 나와 있는데, 자, 풍향은 벌써 나와 있고, 자, 근데 가장 스무스하게 변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기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누굽니까? 점선이야, 실선이야? 점선 되겠죠? 그래서 기압과 풍속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 지역은 안전반원. 안전반원이라는 말은 풍향이 시계, 반시계? 안전이니까 왼쪽이니까 반시계라 그 말이죠. 맞지? 위험반원이 우리가 오른쪽이다. 맞지? 자, 그러면 풍향. 자, 풍향 보게 되면 반시계로 변하느냐? 다 나와 있잖아. 지금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 맞나?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반대방 움직이고 있죠? 반시계. 맞는 말이죠. 자, 태풍은 이 지역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지나갔다. 자, 봐봐. 만약 이 지역이라면 남동에서 북서.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죠? 됐나? 근데 이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남동에서 북서, 남동에서 북서 똑같잖아.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왜냐하면 진행 방향에 이 지역은 왼쪽에서 되니까. 맞나? 이거 정확히 표기가 돼야 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참고로 풍향 변화를 따질 때는 원래 태풍이 있다면 우리가 반시계로 원을 그렸잖아. 맞지? 맞나? 반시계로 원을 그렸어. 풍향 변화 경향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건 정확한 바람이 아니라 그랬지. 됩니까? 변화 경향만 따지려면 쉽게 반시계 원을 그리면 되지만 정확한 바람 따지려면 이 저기압이니까 실제로는 자, 반시계로 풀어 들어가는 거 따져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실제 바람 따지려면.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중간에 왔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가면 바람 또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지. 반시계로.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건데 그러면 변화 경향이 여기 나와 있잖아. 얘와 똑같냐 그 말이잖아. 같습니까? 다시 갖다 놓으면 다시 갖다 놓으면 다시 갖다 놓으면 이런 식이지. 이게 일치해? 일치 안 하죠? 이 말이 안 맞단 말이지. 됩니까? 그럼 실제로 자, 진행 방향에 이 지역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어.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됐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되겠지? 일단 태풍 진행 방향에 이 지역은 왼쪽이고 일단 태풍 위로 올라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 요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지? 됐나?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실제 따져보면 맞다 그 말이야. 자, 관측대 풍속이 최대일 때 태풍 중심 기압은 964.
자, 풍속이 최대일 때, 풍속 최대 여기 나와 있죠? 관측대 기압 보게 되면 요거 964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약간 아래쪽에 있지? 더 작은 거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이잖아? 자, 넘어가 됩니까? 자, 18번 갈게. 자, 그러면 해양의 발달은 어느 기단,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자,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결정되어 있는데 얘가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면 성질이 변하는 거잖아. 자, 기온이 일단은 지표 부근. 공기가 오게 되면 그 지표 부근의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이 변하게 될 건데, 자, 당장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졌단 말은 추운 곳으로 왔다 그 말이지. 추운 곳이란 말은 저위도야, 고위도야? 고위도. 그러면 저위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고위도로 올라왔음을 알려주는 거지. 됐나?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했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그리고 기단 이동하는 동안 기단 하층부는 불안정. 자, 온도가 내려갔지.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 그러면 상승 잘해, 못해? 못하는 거지. 불안정이란 말은 움직이는 것, 특히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지. 맞나? 근데 여기는 오히려 하부가 냉각돼서 무거워져서 가만히 있는 거지. 안정되는 거죠. 이건 안정입니다. 자, 기단 변질에 의해서 우리나라 부근의 해상에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아니, 저군형 구름 만들려면 공기가 모여야 돼. 근데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오히려 냉각돼가지고 무거워져서 상승 잘 못하는 거지. 맞나? 자, 20번. 자, 81년, 2010년까지 10년 단위 우리나라 평균 황사 발생 일수 나와 있는데, 등치선이란 말은 이거는 치수, 값치자지? 그래서 같은 값을 연결한 거잖아. 자, 등치선 또 다른데 어디 나왔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내용 배운 것 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용존산소량. 기억나? 나 표충이라 할 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10년 단위의 평균 황사 발생 일수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 오른쪽 가면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수치가 늘어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황사는 대도시 중심. 자, 대도시 그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 중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참고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11인 게 수도권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 대도시 주변에 일어났다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크게 나타나야 되겠지. 점 형태로 나타났을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런 경우는 보이진 않잖아. 자, 그리고 당연히 황사가 서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서해안에 있는 곳들에 많은 현재 보면 그 수치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자, 디귿. 중국 대륙 사막화 심해지면 황사 발생 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아니, 여기가 바로 그 황사들이 상승해서 넘어오는 곳들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게 심할수록 많이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이 중국 내륙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일 때. 그리고 만약 상승해서 편서풍 타고 오더라도 만약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압? 고기압일 때 우리나라 주변 지상에 많이 나타나게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여러분 1번 보게 되면 자, 서로 다른 지역 온대 저기압, 둘 다 온대 저기압이야. 여러분 가와 나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모습이 누굽니까? 나가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 참고로 원래 저기압은 바람이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방구는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로. 나가 되겠죠?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으로 풀어 들어오겠지? 자, 북방구든 남방구든 무조건 저기압은 풀어 들어오는 거야. 고기압 나가는 거고.
근데 시계 반시계 방향만 달라질 뿐이지. 자, 그러면 가가 이거 시계 방향으로 풀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북반구야, 남반구야? 남반구.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북반구와 남반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 있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대로 접었을 때 똑같지? 대칭이지? 저기압도 똑같습니다. 온대 저기압에서 만들어진 바람. 자, 봐. 원래 온난전선 앞에 무슨 바람이죠? 온난전선 앞에? 남동이죠? 사이에는 남서. 그리고 뒤에는 북서죠. 자, 남북으로만 반대가 되는 거야. 남북 방향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거 봐. 아까 온대저기압, 북반구의 온대저기압, 온난전선 앞에는 남동이었죠. 남북만 반대야. 북동이 되는 거지. 남반구는. 자, 봐봐. 그리고 가운데는 남서풍이죠. 역시 남북만 바뀐다. 뭐가 되는 거지? 북서풍이 되는 거지. 남서가 북서로. 그리고 제일 뒤에는 한랭전선 뒤는 북서풍이었죠. 역시 남북이 바뀐다. 뭐가 되는 거지? 남서풍이 되는 거지. 남북만 바뀝니다. 남북으로 서로 대칭이니까. 됐나? 일단 풀어보세요. 자, 기억. 자, 기호는 A 지점, B 지점 분등 높다. 자, A, B는 가에 있는데 가 같은 거 이건 남반구라 그랬죠? 그러면 내려갈수록 남극에 가까워지는 거지. 좀 더 고緯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좀 더 고緯도가 될 거니까 B가 또 온도가 더 낮겠지.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 가지고 저기압을 그랬으니까 북반구, 남반구를 결정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렇게 기압 분포가 나와 있을 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위치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선 부근에서 기압 변화 흔적이 당연히 기압 변화도 크겠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날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대 저기압일 때 여러분들 등압선 보게 되면 특히 많이 굽어 있는 곳 있지? 특히 많이 굽어 있는 곳들에서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전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됐나?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참고로 이게 고緯도 저緯도가 될 거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위치 잡을 수 있겠죠? 자, 가에서 한랭전선. 자, B 지점 A 지점에 가깝다. 지금 전선의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좀 더 한랭전선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나에서 저기압 중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쪽 방향. 자, 이거 다 모두 다 편서풍대에 있는 거죠? 자, 둘 다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겠지?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갈 것이다. 참고로 아까 이것도 역시 전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지금 이 두 개 그림은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고. 그래서 많이 굽어 있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형성된다는 것. 생각하세요. 자, 2번. 자, 어느 3월 1일 15시, 2일 15시 돼 있고, 그리고 다는 가로부터 12시간 이후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위치 봤을 때 가나 순서를 봐야 될 건데, 가와 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먼저인가 알 수 있습니까? 가가 먼저 맞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대에 있다? 편서풍대에 있다. 참고로 이들의 이동은 하루 동안 현재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하루 동안 한 100km 전후로 움직여. 거의 우리 걷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걸을 때 한 5km씩 걷잖아, 맞지? 나중에 행군 가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거든. 자, 완전 군자할 때하고 아닐 때하고 좀 다르고. 자, 그러면 하루에 5km를 한다면 24시간 되게 되면 거의 뭐 100km 갈 거잖아, 맞지? 거의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위도 보게 되면 여기 한 칸이 거의 100이잖아. 일단 거의 1000이 되겠지. 일단 얘들이 막 움직이는 게 막 보이게 될 건데 지금 상공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이거보다 좀 클 수도 있는데 저기압의 위치.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계속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서, 저, 고. 뭐 저기압과 고기압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른쪽 봤을 때 저고, 저고. 자, 여기 있던 애들이 점점 이렇게 이동됐다는 거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지. 당장 저기압 위치 보게 되면 좀 더 오른쪽 왔잖아, 맞지? 자, 시간 순으로 해서 가가 먼저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가가 3월 1일 15시, 그리고 나가 3월 2일 15시, 그리고 다는 결과적으로 3월 2일 3시가 되겠죠? 됐나? 자, 갑시다. 근데 다 같은 경우에 자, 새벽 3시가 될 건데 구름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적의 영상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가는 나보다 먼저 맞고 다는 적의 영상. 왜냐하면 새벽 3시인데 보였으니까. A는 저기압.
A 저기압 맞습니까? 참고로 지금 시간 지났을 때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압 분포를 이루고 있잖아, 맞지?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저기압 보면 안 되고. 자, 3번. 자, 가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에서 폐색 전선 만들어지는 과정 돼 있고, 그리고 나는 이 그림 많이 봤죠? 폐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온대 저기압 모습. 자, 기억 과정에서 저기압 중심부에 많은 양의 구름이 형성된다. 자, 기억 과정이란 말은 지금 폐색 전선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지. 자, 온대 저기압에서 앞에는 무슨 전선? 온난. 뒤에는 한랭. 이 사이에 무슨 공기가 있습니까? 따뜻한 공기.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다 따뜻한 공기였잖아. 온난 전선도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한랭 전선도 오다가 따뜻한 공기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따뜻한 공기인데 폐색 전선이란 말은 두 개 합쳐지는 거지. 합쳐지면서 가운데 있는 공기를 다 밀어 올리잖아. 그럼 남아있는 공기 다 올릴 거니까 그럼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A에 방출되는 적의 복사 세기. 자, A에서 방출되는 적의 복사 세기. 이건 온도와 관련된 거죠. 맞나?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나죠. 낮다는 거지. 근데 A 같은 경우에 지금 흰색이잖아. 구름 많지. 어쨌든 지상보다 높겠지. 지상보다 높기 때문에 온도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당연히 낮겠죠. 낮은 에너지가 지상보다는 적다 그 말이죠. 그 말이야. 일단 지표면이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공이니까 당연히 온도 낮고 에너지는 적다. 자, 전선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 온난 전선보다 빠르다. 맞죠? 자, 4번. 자,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 자, 서로 다른 두 지역 A, B 나와 있는데 풍향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바람 볼게. 위에 있는 먼저 A부터 보게 되면 먼저 무슨 바람입니까? 남서. 남서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서풍 불다가 결과 북서되는 거지. 남서 그리고 서풍.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서에서 북서로 바뀐다 그 말이지. 무슨 전선 통과한 거야? 한랭 전선.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남동에서 결과적으로 남풍이 나중에 남서로 바뀌는 거지. 그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는 거지. 그럼 무슨 전선? 온난 전선. 됐나? 자, 그러면 대략적인 위치를 B는 차후에 온난 전선을 통과할 거고 A는 한랭 전선 통과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B는 온난 전선 앞에 A는 한랭 전선 앞에 이 위치라 그 말이지. 됐나? 대략적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누가 좀 더 서쪽인지 동쪽인지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전선이 통과한 시각은 B가 A보다 빠르다. 자, 지금 전선이 통과하면 풍향이 변하는 거지. 그러면 자, 실제로 봐. 잠깐만. 여기 풍향밖에 없지만 전선 통과하면 공기 성질 바뀌죠. 그러면서 기온과 기압이 급변하게 되는 거지. 다양한 일기 요소들이 급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풍향만 나왔으니까 풍향이 바뀌는 이 시점. 이거 말하는 거지. 풍향 바뀌는 이 시점이 바로 전선 통과 시점 될 거잖아. 그러면 시간은 지금 오른쪽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A가 먼저 그 말이지. 됐나? 오른쪽 시간 흘러가는 거니까. 자, 20지경에 A, B 모두 찬기단 영향. 20지에 A, B. 자, 20지 보게 되면 A, B 찬기단 영향. 자, 맞습니까? 자, B는 아직 한랭 전선 통과 전이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직 풍향 안 변했잖아, 맞지? 아직도 무슨 바람이야? 아직도 남서풍이 되는 거지? 북서로 바뀌어야지만이 한랭 전선 통과하고 찬 공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아직 안 변했으니까. 자, 6번. 자, 오늘은 우리나라 관측소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T2 시기를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T1에서 T2, T3로 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상의 온도를 본다면 자, T1, T2, T3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 기간 동안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기온이 내려갔단 말은 어떤 전선이 통과한 거예요? 한랭 전선이 통과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지. 찬 공기가 밀고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관측소 통과한 전선은 한랭 전선. 맞지? 찬 공기가 밀고 온 거니까 기온이 내려갔으니까.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그냥 자료 해석이야. 같은 높이로 올라갔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많이 내려갔는지
같은 높이 올라갔을 때 누가 더 온도 많이 내려갔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감소율은 T1이 더 크겠지? 자, T1, T2, T3 시기로 갈수록 지상 평균 기압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자, 기온이 내려가면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만 참고로 실제로 기압을 정확한 기압을 따지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일기도상의 등압성이 나와 있잖아. 맞나? 그럼 기압 변화를 따져야 되겠지? 자, 지금 이거는 T2 시기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대에 있는 거야? 편서풍대. 기본적으로 서쪽에 있는 공기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올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저기압, 왼쪽에 고기압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고기압이, 서쪽에 있는 이 고기압이 우리한테 적분해 올 거다. 그 말이잖아. 그럼 기압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됩니까? 기온과 기압 반비례 관계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기압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거지? 됩니까? 자, 한랭 통과 후지만 현재 고기압 접근할 거는 알 수 있으니까 해당되겠다. 자, 넘어갈게. 자, 이동할 겁니다. 고기압 접근할 거고 저기에 밀어줄 거니까. 자, 7번. 자, 장마전선 발달 어느 날 우리나라 북은 지상 1기도 나와 있고 같은 시각 12시간 누적 강수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 발달.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어떤 기단이 만듭니까? 오호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자, 둘 다 무슨 기압이죠? 둘 다 고기압입니다. 둘 다 고기압이야. 왜냐하면 서로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되겠나? 자, 그래서 위쪽도 고기압, 아래쪽도 고기압. 자,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에 1016, 1018이니까 A도 역시 고기압이지. 됩니까? 위쪽도 고기압 돼 있잖아? 그래서 두 개의 고기압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됩니까? 자, 갑시다. 자, A는 이동성 고기압. 자, 오호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잖아? 북태평양 기단은 무슨 기압? 고기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 칭하고 정체성 고기압이지? 배웠지?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형성 원인이? 형성 원인! 아니, 어제 했잖아. 대기 대순환에 의한 형성.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 냉각. 북태평양 고기압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큰 거. 온난 고기압이었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동성 고기압이란 말은, 자, 고기압이란 말은 틀렸다. 자, 기역에서 서풍계열 바람이 분다. 기역. 자,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고 주변에 저기압이 있잖아. 맞지? 맞나? 자, 바람은 불어 들어가겠죠? 자, 불어 나오겠지? 고기압이니까. 저기압은 불어 들어갈 거고. 됐지? 자, 고기압에서 한 점 보면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불어 나오겠죠? 자, 그럼 바람 한 점 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나갈 겁니다. 됐나? 그럼 어쨌거나 이거는 서풍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지? 자, 공기 상승 운동은 대체로 디귿과 니은. 자, 디귿과 니은이 있는데 공기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겠지. 그러면 구름 많으면 비가 많겠죠? 그러면 자, 니은과 디귿 중에 니은 지점에 비가 많았지? 그럼 구름이 많았다. 상승기류가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지? 상승기류와 구름의 형성과 강수는 다 비례관계를 가지겠지. 됐나요? 자, 8번 갈게. 자, 8번은 가나 서로 다른 날에 어느 관측소 부근에 통과한 열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자, 그리고 기압, 기온, 풍향 변화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누가 온대 저기압이고 열대 저기압인지 파악을 좀 하라 그 말이죠. 됐나? 자, 그럼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 지금 온대 저기압 또는 열대 저기압이 통과했단 말은 그 애들이 우리한테 접근했다가 멀어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압이 접근한단 말은 기압이 어떻게 된다?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실선이 뭐다? 실선이 기압이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자, 이 점선은 뭘까? 점선은? 점선은 기온입니다. 참고로 기온 같은 경우에는 자, 온대저기압 기온 어떻게 되죠? 통과할 때? 차갑다가 찬 기단이 있다가 온난화도 통과하면 따뜻했다가 다시 찬 기단 지나, 자, 한랭에서 지나면 다시 차가워지는 거지? 근데 태풍이 지날 때 기온 변화는 어떤 특정 변화 경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파동 치는 것처럼 일정 경향이 없어.
근데 명확하게 자, 기온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점선은 기온인데 자, 이 기온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가는 무슨 기다? 자, 뭐가 됩니까? 열대저기압. 나는 온대저기압. 참고로 온대저기압 풍향은 어떻게 변해? 자, 찬기단에 있을 때 그 말은 온난자선 앞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남동에서 남서로 그 다음 북서로.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됐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나가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게. 자, 관측소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습니까? 예. 왜냐면 온대저기압은 자, 북반구는 남동에서 남서로 북서로 바뀌지. 북반구는. 근데 남반구는 어떻게 됐죠? 남반구는 동서는 같지만 남북이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남북이 바뀐다고 그랬지? 그럼 제일 처음 바람이 무슨 바람이죠? 남동풍이 아니라 북동풍. 남북만 바꾸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은 남서풍이 아니라 북서풍. 자, 그 다음 북서풍이 아니라 남서풍. 이렇게 바뀌죠? 지금 3점짜리 1번 문제 있었잖아. 맞나? 예. 자, 그래 관측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북반구 되겠지. 자, 남반구는 반대로 했습니다. 자, 가는 열대저기압 통과. 아까 가는 열대저기압 맞지? 자, 나에서 관측소는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대의 왼쪽에 위치한다. 나, 왼쪽. 자, 갑시다.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이란 말은 왼쪽이 맞지? 태풍 진행 방향의 아래쪽.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 아니요. 현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 자, 처음에 남동, 남서, 북서로 바뀌는 거는 온대저기압 통과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일 때를 말하는 거지. 맞나?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 변한다고 했죠? 지금 이대로 그대로 변했잖아, 맞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거지? 만약 왼쪽이었다면 풍향은 시계로, 반시계로? 반시계로. 태풍이든,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지? 기억나나? 그래서 이건 현재 보면 오른쪽이란 걸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서로 다른 태풍. 자, 이동하는 경로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 참고로 1일 간격 동일한 시간이니까 당연히 또 이동 속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가에서 태풍이 우리나라 통과할 때 관측소 풍향 변화. 자, 관측소 풍향 변화. 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걸 묻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관측소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왼쪽이면 무슨 방향? 반시계. 됐지? 자, 위도 20, 30의 태풍 평균 이동 속도는 가에서 나. 자, 20, 30? 여기를 말하는 거죠? 20, 30. 됐나? 자, 그러면 점이 하루하루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자, 같은 거리 가는데 점이 많단 말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말이잖아. 그러면 점이 더 적은 가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동했겠지? 됐나? 자, 2일, 4일 정도 걸렸으니까. 자, 가나 모두 관측소 측정된 기압은 최소일 때는 풍속이 최대로 나타난다. 자, 가에서. 자, 기압이 최소란 말이 무슨 말이지? 중심에 가깝다, 가장 접근했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면 가장 접근했을 때, 자, 가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동 경로상에 있었네? 그럼 그 지역을 지나가겠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는 관측소가 그 경로상에 있단 말은 그 중심이 지나갔겠지. 그러면 태풍이 눈에 지나갔겠지. 그러면 태풍이 눈일 때, 딱 태풍 눈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울 때잖아? 그때 바람 불어, 안 불어? 잠깐만, 다시. 바람 불지? 부는데 강하지가 않죠? 맞지? 월등히 약해지잖아? 됐나?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 그래서 나에서 오히려 더 가깝겠지만 이때는 현재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태풍이 눈이니까 바람이 약할 것이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다. 자, 12번. 자, 어느 해역 위치한 태풍의 적외 영상 나타냈고, 자, 적외 영상 가지고 원래 뭐 할 수 있죠? 구름의 높이. 상단의 높이를 말하는 거지. 자, 높을수록 무슨 색깔? 밝은 색깔이고 온도가 낮다는 것. 그러면 방출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약하다는 것. 맞지? 온도 높을수록 에너지 강한 거야. 자, 갈게. 자, 태풍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볼게.
자, 지금 태풍 보게 되면 이게 남쪽이다 볼게. 자, 여러분들 봐봐. 원래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열대 저기압이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잖아?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열대상인데. 북서태평양이라고 그랬지? 북동태평양이나 북서대서양. 그러니까 미국 아래쪽은 허리케인. 자, 인도양 부근이나 현재 보면 남반구, 호주 부근에는 윌리윌리 또는 사이클론 한다고 그랬지? 실제 지금은 다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지만. 되겠나?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태풍은 열대저기압은 북반구에서 시계야, 반시계야? 저기압, 시계야, 반시계야? 저기압, 반시계죠. 자, 얘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지? 근데 이게 남반구에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랑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태풍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잖아? 맞나? 그럼 이게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애고, 그럼 고위도로 간단 말은 북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태풍은 남쪽으로 이동한단 말이 그냥 안 맞다 그 말이잖아. 됐나? 자, 태풍 기본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자, 열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 돈다는 말은 북반구에 있는 거고. 만약 시계 방향이었다면 남반구에 있겠지? 자, 갈게. 자, 태풍 X-축으로 안전반원, 위험반원 구분한다. 자, 안전반원과 위험. 안전과 위험이란 말은 바람 세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풍속 나와 있잖아. 꼬리가 많을수록 바람이 강한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X와 X-를 했다면 자, 남동쪽하고 북서쪽에서 풍속 세기가 나눠졌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풍속의 분포, 나를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북동쪽과 남서쪽 차이가 나는 거잖아. 됐나? 됐지? 그러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되는 것은 바로 북동이 되겠죠. 그러면 X-가 아니지? 반대가 되겠죠? 자, 풍속의 분포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남동쪽에서 북서쪽보다 넓게 분포한다. 뭐랬냐면 자, 구름은 말 그대로야.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남동쪽이 북서쪽보다.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남동쪽과 북서쪽. 어디가 더 많습니까? 남동이 더 많죠? 맞나? 이건 그대로 자료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 됐지? 자, 13번. 자, 어느 해 9월 우리나라에 영향 준 태풍 18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위성 영상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됐네. 자, 가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태풍 안전반원에 속해 있다. 제주도. 자, 태풍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를 정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태풍 같은 경우 오른쪽에 왼쪽이야? 태풍은?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는 거죠. 지금 중심 연결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태풍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반원. 맞는 말이지? 자,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는 가보다 다가 강하다. 자,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 이게 무슨 말이야? 태풍 하강 기류. 하강하면 구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원래 상승해가지고 일부는 대부분 다 발산되지만 일부가 부딪혀서 일부가 중심에서 하강하잖아, 맞지? 자, 하강하면 구름 안 맞는다 그랬지? 이 하강 기류 때문에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태풍의 눈이 잘 발달한단 말은 하강 기류가 강한 거지. 자, 그러면 태풍의 눈이 시간이 갈수록 잘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 말은 하강 기류가 약해졌음을 나타내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나에서 A 지역의 정체성 고기압이 위치한다. 나에서 A. A는 봐봐. 지금 구름 나와 있는데 A 지역에 구름 있어 없어? 없죠. 자, 이거 9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늦여름 될 거잖아, 맞지? 여름이 될 건데 여름에 영향 주는 기단이 뭐지?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 맑은 날씨란 말은 이건 고기압이란 말이잖아. 맞지? 이 북태평양 고기압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놈을 피해서 둘레를 따라 이동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태풍 이동 경로를, 자, 그리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 A 해역의 해수면 높이 변화 나와 있다. 자, 갑시다. 자, A 해역, B 해역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12시간. 자, 갈게. 참고로,
자, A 해역에서의 해수면 변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풍이 접근할 때 해수면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 현저면 들리는 거지? 근데 원래 저기압일 때는 해수면이 어떻게 되지? 원래 저기압 해수면은 발산이 일어나서 낮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효과보다, 에크만 수정 효과보다 기압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거지. 그러면 A 지역의 해수면, 지금 변화를 쭉 측정했는데, 그러면 가장 접근했을 때가 가장 해수면이 높았겠지. 그러면 바로 이때가 되겠죠. 파란색. 됐나? 자, 태풍 중심 A핵 통관 시기는 D2일 때 03시. 아니죠? 아까 여기 D2 보면 12시와 0시 사이 이때가 되겠지? 12시와 24시 사이. 일단은 표시한 것. 틀렸지? 자, B해역의 해면 기압 D3일 때 12시보다 D4일 때 0시가 더 높았을 것이다. 참고로 12시 됐고 0시는 이때가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해면 기압 기본적으로 태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태풍은 계속 멀어지겠지? 되겠나? 그럼 기압 변화, 기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다시 높아지겠지? 그 가장 접근했을 때가 낮아질 거고 계속 멀어지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0시에 더 높았다. 이제 보면 지나가는 시간 이유가 될 거니까 높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바람 효과만 고려할 때 태풍 통과 해역의 표층 수온, 태풍 통과 후에 태풍 통과 전 비에 낮아진다. 이건 무슨 말이야? 벌써 나와버렸네. 뭡니까? 용승 말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발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용승이 일어날 거잖아. 그럼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오겠지. 용승도 있고, 그리고 용승 일어나면서 찬물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위아래가 잘 섞이게 되겠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위에는 온도가 원래 높고 밑에는 낮잖아? 그럼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온도는, 표층에 있는 온도는 약간 내려가게 되는 거지. 평균이 될 거니까. 어쨌거나 혼합작용이든 용승이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넘어가 됩니까? 자, 19번 마지막. 자, 삼국사기 나와 있는데 모두 음력되어 있지만, 음력이라 했지만 양력이 다 나와 있죠? 양력은 지금 날짜 그대로 보면 될 거고. 자, 문제 갑시다. 자, 가에서 5월. 자, 양력 6월 8일에서 7월 7일 나라 동쪽에 큰 물. 이 말은 그냥 어쨌거나 호가 내렸다 그 말이 되겠지. 그리고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입니까? 장마지. 됐나? 통상 보게 되면 우리가 한 6월 중순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이때 보면 우리 장마 기간 일단 일어나자 맞지? 자, 학생 A, 기역은 주로 집중호우 발생 지역. 기역 큰 물 그랬으니까 물이 많단 말이니까 집중호우가 되겠지? 될 거고. 자, 니은을 관측한 지역은 대기 안정한 상태. 니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다. 자, 안개 왜 생기죠? 지표면에 냉감. 자, 볼게. 자, 내가 냉장고에서 이제 막 음료수를 꺼냈어. 그러면 주변에 물방울 생기잖아? 맞나? 자, 원래 공기란 놈이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하지? 포화 수증기 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꽉 채울 수 있는 양. 근데 봐, 우리가 이 방을 밀폐시켰어. 더 이상 수증기는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해. 그 상황에서 온도가 20도일 때하고 온도가 40도일 때 언제 더 빨래가 잘 마르죠? 40도일 때. 그 말은 이 공기가 온도 높을수록 수증기를 잘 받아들인다 그 말이잖아.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 능력이야. 됐나? 그러면 원래 온도는 포화 수증기 양과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됐지? 그러면 봐봐. 한낮에 온도 높지? 이때는 그러면 이 공기는 똑같은 공기지만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물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막 증발시켜가지고 이 공기가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장 온도 낮을 때가 언제지? 온도 낮을 때가? 하루 중에. 새벽이죠. 해 뜨기 직전이지. 가장 온도 낮지? 이때는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지. 그래서 내뱉어내잖아. 그렇게 물방울 맺힌 게 뭐야? 안개나 이슬이 얼면 서리가 되는 거지. 되겠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안개가 짙게 끼어있다. 그 말은 표면, 지표 온도가 높단 말이야, 낮단 말이야? 낮은 거지. 지표 온도가 낮으면 지표에 있는 공기를 냉각시키겠지?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 안정, 불안정? 안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됐고. 자, 티극 강풍을 설명한 것. 지금 4월 돼 있는데 폭풍, 당연히 지금 폭풍이라고 그랬으니까. 됐나?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와 쭉 말해놨죠? 이건 바람 강한 걸 말하겠지? 이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직역하시면 될 것 같고. 강풍의 조건이 뭐였지?
시속이요? 14m/s 이상이었죠? 기억나나? 오케이.